이제는 출산을 해야 집도 사고 대출도 할 수 있는 건가? 와.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화입니다.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신생아 대출 관련해서 내용과 특별 공급 내용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이전 조건에 대한 내용은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일단 최대한 또 쉽게 정리 한번 해봤고요. 이러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내년에 이제 신생아 대출과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또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신설, 혼인 무관, 아이 낳으면 아파트 특공 자격, 공공 민간 분양 4만 가구, 임대 3만 가구에 공급을 한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설, 소득 요건은 1억 3천으로 완화됐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대책을 내놨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계획이다.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출산하면은 대출을 해주겠다. 특별공급 자격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연 7만 가구 특별공급, 청약소득도 기준이 완화됐다. 일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 방안으로 발표를 했대요. 아울러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이 청약소득 기준을 완화했고, 이자녀 가구도 민간 분양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했다지 아직 개선이 된 건 아닙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 수준의 특별공급 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공공분양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르게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은 내용을 봤을 때는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을 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 증명이 되면 이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래서 공공임대가 우선 공급 방안의 경우 건설임대는 내년 3월, 매입, 전세, 임대 올해 12월에 각각 시행한다. 내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외에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도 지원을 해주겠다. 출산가구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 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니까는 다시 정리하면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내년 3월부터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1월부터 적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3년도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에 지원을 하고요. 기존의 대출 대비 주택가액은 6억에서 9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4억에서 5억 원으로 향행할 방침이다. 대출 가액은 원래 6억 원이었는데 9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하고요. 대출 한도는 4억에서 5억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에서 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기간도 부여한다. 기간은 최장 15년이다.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를 이제 금리를 인하해 주고요. 특례금리 이제 5년 연장도 부여한다. 결국엔 출산을 하라는 얘기죠. 거기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한대요. 기존 대비 소득 요건을 2배 이상 상향하는 이거 방침이다. 동일하네요. 소득 요건은 미혼 일반 5천만 원, 신혼 6천만 원이다. 이번 특례자금 소득 요건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출산가구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신생아 특공 떴다. 결혼 안 하고
출산만 해도 아파트 분양 혜택을 준다. 아까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공공분양서 특공신설, 민간분양 공공임대는 우선 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2년 이내에 임신 출산 증명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그리고 부부개별 청약도 허용된다. 민간임대, 청년특공, 혼인 규제도 개선된다. 생각보다 청약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 청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지금 24년도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 공급이 신설된다.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 가구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기존에는 이제 그 신혼부부하고 특별 공급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는데, 이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만 하면 이 혜택을 제공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밑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공공분양에 대한 내용, 이제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에 관련된 이제 동일한 내용이었고, 이 하단에 보면 민간 분양에만 또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 분양에서도 신생아 출산 가구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중에 20% 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 분양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일단 연 1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 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인데요. 1번 24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한다. 2번 생애 최초 신혼부부 이 특공을 접수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 출산 사실 증명을 하면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나는 민간 분양을 할 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3번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별 평균 소득 160%입니다. 3인 가구 기준이거든요. 대략 제가 정리한 바로는 대략 금액이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1,041만원 정도 돼요. 이것도 많이 완화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인데요. 별표는 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내년에는 그 총량이 34조 9천억 원 중에 신생아 특례대출이 26조 6천억 원 투입 예정으로 되어 있다. 34조에서 26조 정도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구입자금으로 일단 투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내려주죠. 하단에 제가 이 항목별로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례 대출 조건이에요. 1번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2번 주택가의 9억 원 이하여야지 충족이 된다. 3번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주택가액은 9억 원 이하고 최대 대출은 5억 원까지다. 4번 대출 금리는 1.6%에서 3.3%다. 요 금리는 소득에 따라 틀립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금리 주기는 5년 고정이고 이유 조건에 따라 연장 또는 미정이다. 현재는 이 연장 조건이 출산을 해야지 일단 5년씩 연장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꼭 출산을 해야지만 연장을 해주는 거냐? 그것도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5년 고정은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갱신을 할 때 연장을 해주냐? 금리나 이자 부분이 뭐 조정이 되느냐? 근데 그 조건이 일단은 나와 있는 바로는 출산을 해야 5년이 연장이 되고 금리도 0.2포인트 할인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미지 같이 보시면서 또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여기 이제 구입자금 대출이죠. 이거는 기존의 신혼 생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죠. 소득을 보면은 1억 3천만 원 이하고 자산은 둘째 치고요.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아까 얘기했던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 아까 소득별 금리가 있었잖아요. 무조건 1%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8,500만 원 이하인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은 1.6에서 2.7까지 적용을 받고요. 8,500만 원에서 1억 3천 소득인 분은 2.7에서 3.3%까지 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디딤돌 대출이라고 정부 모기지론이 있습니다. 그 금리가 디딤돌이 3.3%
1억 3천만 원 소득이었을 때 이 금리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비교하면서 대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대출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대출 관련 영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일단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신생아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것도 동일하게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여기 이제 보증금이 나와 있는데요. 수도권은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 그리고 대출 한도는 3억 원까지입니다. 여기에 보증금은 대상 주택이에요, 여러분들. 대상 주택 수도권 5억까지고 지방은 4억 원. 그리고 대출 한도는 3억 원까지. 여기도 소득별 금리를 보면은 7,500만 원 이하여야지 1.1%에서 2.3%, 그리고 7,500만 원에서 1억 3천까지는 2.3%에서 3%. 개인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출산을 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충족 조건이 출산으로 일단은 기본으로 깔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과 특별 공급으로 과연 우리가 효과가 있을지, 실제로 이게 현재 서울 기준으로 지금 현재 출산율이 0.5%인데 이 저출산 정책으로 출산을 하면 대출을 해준다는 게 저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국민의 이 실질 소득이나 자녀 출산을 했을 때 환경을 개선해주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내 소득도 올라가지 않고 아이를 낳는데 어떤 복지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든가 이게 확실히 좀 더 안정화가 되고 개선이 되면 자녀를 좀 더 낳는데 수월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같은 정책이 저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해요. 결국에는 이 정책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저출산 시대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대출도 해주고 청약도 특별 공급으로 먼저 청약 당첨되게 해줄게요. 이게 나을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대로 국민들의 실질 소득, 지금 내가 월 평균 월 250만 원, 300만 원 벌고 있는데 똑같은 근무 시간에 어떤 일을 하다 간에 좀 평균 소득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이제 엄마들에게 일부 지원금, 출산하고 아이를 케어하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좀 파격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주고 지원금도 좀 대폭 좀 늘려주면 자녀를 낳고 육아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출산을 하면 대출을 해주고 집을 사게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저출산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집을 구매할 수 있게 그 정책을 많이 고민하고 내놓으신 거긴 하겠지만은, 출산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해주고 집을 사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이제 어떤 실질 소득이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분들에게 이 환경 개선이나 지원금을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무주택자의 혜택을 조금 더 개선해주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무주택자분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제 채널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응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은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관련 조건들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직은 조건들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 24년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하고 3월부터는 또 특별공급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모니터링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감기가 많이 유행인데 여러분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항상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건강한 정보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